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하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기술 중 입출력 장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입력 장치에 대해서 원리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알아보고 출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입출력 장치 사례들을 보면서 메타버스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하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기술 중에 그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그 기술 중에 VR 입력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고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출력 장치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자유도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DOF라고 하는데요. 이 축을 따라서 그 3차원 축을 따라서 회전이나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위아래로 이동, 또 좌우, 앞뒤 이렇게 이동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고, 다음 앞뒤로 기울이기, 이걸 피칭이라고 하고요. 좌우로 회전, 여잉이라고 하고, 좌우로 기울이기, 이것을 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때 6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란 말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절 같은 것이 있을 때 좀 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입력 출력 장치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VR 입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R 또는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물체, 3차원 물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마우스가 좀 확장된 형태로 3D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책상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D 데스크 마우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CAD 3차원 모델을 다루는 CAD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럴 때 사용되는 마우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3차원 물체들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풋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아니면 비행기 또는 디제잉하는 이런 DJ 박스 이런 것도 다 어떤 인풋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VR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력 장치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보통 헤드셋을 사용할 때 이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그 컨트롤러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게임 콘솔에서 게임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러의 버튼이 그대로 있고 조이스틱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런 3차원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위모트라는 것인데요. 닌텐도라는 그 회사의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가 2000년대 중반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림과 같이 리모트에는 리스트 스트랩이 이렇게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션을 센싱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위치, 방향, 아까 그 자유도를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스크린에 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위치랑 방향을 입력하고요. 또 모션은 보면은 광고에서 이렇게 테니스 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 상태에서 어떻게 모션이 바뀌었나, 이것을 입력으로 받았습니다. 소니에도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죠. 거기서 사용된 것은 소니 무브라고 이제 비디오 트래킹을 하는 것인데, 이런 그림에서처럼 RGB LCD 라이트볼을 사용해서 이것을 표시 또는 마커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트래킹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XYZ 세 가지 축의 가속도계, 그리고 각도 비율 센서를 사용해서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구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니 무브의 문제는 계속해서 보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보정을 해줘야 돼서 보정을 위해서 자기장 센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란 이런 입력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엑스박스 360이라는 게임 콘솔의 입력 장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RGB 카메라, 또 레인지 카메라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체적인 그 음향을 입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깊이 정보를 추출해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그 인프라레드 광원, 그 적외선 광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구조하던 그 빛 패턴을 뿌려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깊이 정보를 구하게 됩니다. 깊이 정보를 구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의 형태가 있다. 그럼 사람의 형태를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골격을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션 캡처를 해서 게임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입력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에도 많이 사용이 됐었죠. 예, 비슷한 장치로 블로보라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리니어 가속계, 각도 가속계를 통해서 그 6 degree of freedom이었고, 특이한 게 압력 센싱을 통해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처럼 생긴 이런 장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게임을 조작하는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거나 이럴 때 그런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나 회전, 이동이나 회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압력을 써서 입력을 받았다는 게 다른 컨트롤러랑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입력 장치인데요. 데이터 글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입력 장치로 여기 그림에 보듯이 손 관절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손에 관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 장치고 각 관절이 이제 1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 그런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20 이상의 그 자유도를 갖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직관적인 그런 장치인데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마다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달라가지고 사용자마다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 각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관절이 많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높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좀 까다롭고 또 해체하기도 힘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비를 공유하면은 위생 문제가 있어서 공공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럭저럭 쓸만한 이런 데이터 글로벌가 나온 것이 1980년 후반인데요. 그때 이제 나사에서 VLP 연구실에서 광섬유를 이용한 10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이런 데이터 글로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20으로 많이 올린,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예, 그렇고 좀 특이한 것도 나왔는데 마텔 닌텐도에서 파워 글로브라고 이 마치 게임에 나온 듯한 그런 이제 이런 파워 글로브인데, 이것은 초음파를 가지고 삼각 측량으로 손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특이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글로브가 그렇게 복잡하고 뭔가 단점이 있어가지고 핀치 글로브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관절의 정확한 방향을 측정하지 않고 그게 이제 손가락과 손바닥에 패치를 붙여가지고 패치가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게 해서 그 제스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입력을 하는 그런 거서 그런 장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이게 핀치를 했다, 이렇게 꼬집었다, 그런 정보는 없고 다 0과 1, 닫았다 뗐다 이것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제스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장점은 단순하고 견고하죠.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정이 필요가 없죠. 보시면은 이제 한 손뿐만 아니라 양손을 사용해서 양손끼리 어떤 손가락과 어떤 손가락 또는 어떤 손바닥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가지고 이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입력 장치는요, 3D 프로브라는 것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어떤 로봇 팔처럼 생긴 그런 장치의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프로브가 있어가지고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이 끝의 위치를 운동학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끝점이 어떻게 된다를 찍어서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치고요. 이렇게 지금 해골 모형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유적이 있는데 그 끝점의 위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다, 또는 이제 실제 유적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입력 장치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0부터 5까지 이렇게 5개가 있고, 예,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입력 장치는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은 모든 어떤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죠. 나침반도 있고 각 가속도, 방향 가속도 이런 거 다 있고요. 또 GPS까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증강현실 시스템에서 위치 인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포켓몬고 같은 그런 게임, AR 게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빈트 팔콘이라는 이 장치가 좀 유명한 장치가 있는데요. 장치는 여기 어떤 게임에도 사용이 되고, 다음에 다양한 뒤에 이제 뭐 수술 시뮬레이터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특징은 폴스 피드백, 그러니까 힘이 이제 피드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인풋과 아웃풋 모두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입력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그 권총 손잡이 같은 것을 달면은 또 다양한 게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예로 그 수술 시뮬레이터를 보면요, 이제 이게 폴스 피드백을 가지고 다양한 조직, 인체 조직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술, 뭐 입 또는 이 치아의 어떤 저항, 얼마나 그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가, 이런 것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말씀드린 그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 예, 드릴을 가지고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데이터 글로브에도 이제 폴스 피드백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는데, 고문 도구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사이버 그래스비라고 글러브에 폴스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에 있는 원격제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데서 물체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뒤쪽에 어떤 실의 장력에 의해서 폴스 피드백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에러가 나면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꺾인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각도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예, 이런 입력 장치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VR의 출력 장치, VR 메타버스의 출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력 장치는 크게 주로 사용되는 게 햅틱 장치가 있고, 전정기관 장치라고 이제 그 어떤 평행 감각이나 뭐 운동 감각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후각 장치라고 냄새 또는 향기에 대한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햅틱 장치는 촉각이라고, 텍타일이라고 이제 피부에 닿는 그런 감각을 주는 출력 장치가 있고, 아니면 운동 감각을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햅틱 장치에는 촉각인데, 촉각은 말씀드린 피부의 어떤 자극, 촉각이나 진동 같은 것이 그런 걸 제공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운동 감각은 키네스테틱이라고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감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 이펙터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을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서 어떤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폴스 피드백이라고 힘을 가하고 그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움직임이나 충격감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그 출력 장치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촉각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각 장치에는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이건 피부에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그 특정 부위에 일정한 힘을 가하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블레드 액추에이터, 뭐 공압이나 공기압이나 뭐 물, 액체, 유압 또는 진동 또는 핀들 여러 개의 핀을 묶어가지고 만든 액추에이터도 있고 압전 그리고 전기활성 폴리머 이런 식으로 전기를 흘렸을 때 뭔가 압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되는 거고요. 이제 텍타일 그 촉각 그 장치들에 대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햅틱 나침판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 그림에 있는 이런 벨트에 12개의 진동장치가 있습니다. 방향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고 특정 순간에 항상 북쪽을 향하는 장치가 진동을 하게 합니다. 계속 북쪽을 진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길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진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벨트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면 그 주변의 위험을 인지하면은 전체적으로 진동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향 감각을 사람은 이 방향 감각 나침반에 해당되는 방향 감각이 없는데 뭐 해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별을 보거나 해서 별은 뭐 항해사들이 잘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감각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 나온 텍타일 장치는 촉각 장치는요. 인터랙티브 터레인이라는 지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 4,600개의 핀을 배열을 해가지고 이 실리콘 스크린을 밀어서 올립니다. 그림에서처럼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지형처럼 나타내고 이게 아마 군용의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화질이 깨끗한 그런 영상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프로젝터로 비추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도를 어떤 손 제스처로 지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스크린을 밀어 올려서 이 지형처럼 고도를 맞추는 거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형의 높낮이를 맞추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좀 큰 장치는 장비라고 하죠. 장비에 가까운 그런 디바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출력 장치가 있고요. 텍타일. 다음은 센시지 eSense라는 이것은 터치 스크린에 촉각의 어떤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인데요. 정기적으로 활성화된 요 그리드로 구성이 돼가지고 틱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틱셀은 텍타일 픽셀을 말하는데 이게 전기장을 생성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이런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생성해서 인력이니까 풍선에 이제 머리 털을 이렇게 빗는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끌어다리는 인력을 사용해서 어떤 출력을 텍타일 촉각 출력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은 공기를 이용해서 에어본 텍타일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건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홀로그램이랑 같이 결합을 시킨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홀로그램으로 3차원 물체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사무처 물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공기를 쏴가지고 그 촉각의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손을 트래킹해서 손의 위치를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텍타일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런 배열에 의해서 그 물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공기를 쏴서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 그런 출력 장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촉각 출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타일이 있으면 키네스틱 운동 감각 장치가 있는데요. 운동 감각 장치는 이제 원격 그 수술 장치. 여기서는 나사에서 그 우주에 있는 사람에게 그 조종사에게 갑자기 그 수술을 할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럼 원격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수술하는 그 의료진이 있는 쪽은 입력 장치인데 반대쪽은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키네스틱 운동 감각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UNC라는 대학에서 나노 매니퓨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이렇게 큰 스크린에 표시를 하고 여기에 보이는 6 degree of freedom 기계파를 가지고 그것을 폴스 피드백을 주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폴스 피드백 데이터 글러브인데요. 이거는 사이폴스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손과 팔에 힘을 가하는 기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 물체의 무게와 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재활 훈련에 스트로크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었던 환자의 재활 훈련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응용 분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삼성 콘텐츠랑 같이 해서 더 재활 훈련이 원활하게 즐겁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응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감각 장치 중에 전신 장치가 있는데 전신 장치 이거 뭐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에 나왔던 스파이더맨의 옥토퍼스인가요? 나왔던 그런 장치 같은데요. 외골격 장치, 엑소스켈레톤이란 그런 장치가 있고요. 아니면 서라운드 플랫폼인데 엑소스켈레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골격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그런데 단순한 입출력 장치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들거나 뭐 견디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료 쪽에 이제 팔다리가 마비된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원격 현실감, 텔레프로전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원거리에 기계를 작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몸 전체보다 이제 팔에 있는 그 노빈트 XIO 게임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게임 컨트롤러로 사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오른쪽 팔에 보면은 그 장치를 장착하고 있고요.
shows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ystem, which I will now go through. And the system is set up to tracking. To add to the experience of the aiming into the ZO arm is using track IR. So we have the track IR camera mounted here on the shoulder. When we bring up our arm, the arm. 자, 여기서부터 이제 Another thing we can 무브먼트 do is you can just start. We can you see me. If we want to throw a grenade, we can 계속 throw a 설명을 grenade, 하네. control the player. Going back, I can strafe left and right, crowd.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조끼랑 이렇게 오른쪽에 그 컨트롤러랑 이런 걸 총이랑 다 장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이건 피스톨인데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장착을 하고 그렇게 게임 컨트롤에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엑소스켈레톤 장비는 이제 다시 걷기 프로젝트라고 워크 어게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하반신 마비 환자의 그 이 장비를 사용해서 움직임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팔다리의 보조로 그 일본의 사이버다인사라는 사이버다인은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사이버다인사인데요. 이름이 똑같은데요. 그 거기랑 츠쿠바 대학에서 만든 이런 HAL이란 HAL은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컴퓨터 이름이죠. 이런 걸로 해서 재활이나 아니면 장애인 지원, 여러 가지 구조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Robot suit HAL or hybrid assistive limb 네, allows 이렇게 its user 장착을 to 하고요. easily lift a 40kg Duralumin case like this. 지금 이미 이 하체 쪽 이런 도와주는 엑소스켈레톤 장비는 얼마 전에 LG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출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he walked smoothly. It's $2,000 per month. 예, 이렇게 The staff, 고령자분들이 하반신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사용을 하는 When I go upstairs, sensor detects the brain signals and sends command.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온 것은 전정기관 장치인데 베스티뷸라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평형이나 그 해서 그런 쪽에 이제 전정기관에서 뭐 달팽이관 회전, 뭐 평형 이런 거를 그 감지하는데 그걸 출력으로 내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D 무비라 영화라고 하죠. 거기 영화관에 사용되는 이런 좌석 이런 것도 하나의 베스티뷸라 아웃풋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한 자기장을 여기 전정기관에 이렇게 쬐면은 균형을 사람들이 이 실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이 이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 꽤 오래전에 된 건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이걸 사용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미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엔트림 4D 헤드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없나? FDA에서 승인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재밌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ロボット技術における人間との共生関係に関する研究と全く 그러니까 제목이 리모트 컨트롤드 휴먼이죠. 이 헤드셋 그 자기장을 발생하는 이런 헤드셋을 쓰고 가면은 평형 감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人間の活動を感覚、情報の側面から支援するロボットとして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전장기관 아웃풋 디바이스 출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코모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드밀이라는 또 그 가상현실 또는 메타버스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출력 장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 내에 아무리 커도 이제 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픈월드 같은 경우 훨씬 먼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트레드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그 런닝머신이 있는데 런닝머신도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요. 옴니 디렉셔널이라는 것은 전방향의 트레드밀이라는 뜻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elcome to Infinitec, a true 예, 이렇게 omnidirectional 생겼고요. treadmill. 아무래도 Infinitec uses motorized components and a simple belt connected to a sensor to track 넘어지기 and 쉬우니까 monitor 이렇게 movements in real time. 안전장치가 있고요. Infinitec's belt has 그래서 multiple 러닝머신이랑 wheels that change 달리 direction, allowing you 이렇게 to 모든 go in any 방향으로 direction at your own pace, 움직일 수가 있게 freeing 됩니다. you to explore you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naturally and safely. Infinitec revolutionizes virtual reality movement, giving you the ability to quickly change pace, stop and go, crouch and pivot, providing a truly immersive experience. 아무래도 Without 그런데 technology, 자연스럽게 you can feel like part of your 움직이기는 favorite game. 어려울 것 or jog 같습니다. through exotic 상당히 countryside 조심스럽게 or at the 움직이는 gym. 것을 알 수가 Infinitec makes the 있는데요. future possible today. Imagine 예. training simulations that 지면이 prepare you 움직이는 for 거니까 warfare, 중심 잡기가 practice tactics 쉽지는 on 않을 것 firm terrain, 같습니다. or even walk beneath the stars of another world. Infinitec's 예, omnidirectional 이런 것이 treadmill technique. 전방향 트레드밀이었고요. 이것도 출력 장치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또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출력 장치로 서큘러 플로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타일이 사용자가 움직일 방향으로 미리 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것을 예상을 해서 움직이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것을 오기를 기다렸다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보시면은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조심스럽게 앞에 타일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타일이 크기가 좀 커진다면, 물론 커지면 또 움직이는데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동할 수 있는 그 가상 세계 내에서 이동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력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후각 장치인데요. 올팩토리라고 디바이스라고 하고요. 후각 장치는 어쩔 수 없이 그 냄새의 그 냄새 샘플을 가지고 샘플을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맞게 노출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장치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VR 헤드셋에 이렇게 장착이 될 수 있게 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냄새는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또 20가지 향을 기본으로 하는데 200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트리지 냄새 향 카트리지를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밖에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 입출력 장치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좀 특이한 그런 장치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노아 이스킨이라는 것인데요. 그 의류에 이런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임이나 호흡, 압력, 체온 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내구성이 높아서 세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무선 어떤 통신 모듈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전송이 돼서 그것이 입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떤 동작, 움직임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치려고 하고 이렇게 세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이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조끼인데요. 조끼인데 이제 실제로 이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총을 맞거나 그럴 때 여기에 진동을 줘서 충격을 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조끼입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출력 장치가 되겠고요. 텍타일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다음에 이 자전거. 예, 자전거 방향 속도 저항 조절할 수 있고, 이 경사를 가지고 어떤 언덕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마법사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마법을 부리는데 이런 그 스틱을 가지고 이제 VR 그 컨트롤을 하는 그런 입력 장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위치를 자유롭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발표할 때 마우스를 가지고 넘기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만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글러브, 피드백을 주는 데이터 글러브가 이제 무선으로 된 와이어리스 모션 캡처를 해주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좀 볼까요? 엑스모. virtual world. Presenting the new Dexmo with cutting-edge backing, a real sense of touch. It physically 많이 pulls back your 단순화됐죠. fingers to fit the 이게 shape of the virtual objects, and it dynamically changes the force applied to simulate their stiffness. 아직도 So that you can not 좀 only feel the 거추장스러워 physical 보이긴 presence of the 하지만은 object, 그래도 but 무선으로 also 이 tell the 정도 difference between 입력을 virtual 받을 수 stone 있고 and a virtual rubber 하는 duck 것이 by just squeezing them. 좀 더 가벼워. 그런데 이거는 기계적인 장치는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입력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So you can seamlessly feel the object as if you're actually holding it in your hand. 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장치고요. 다음에는 이 전극을 붙여가지고 그 전극으로 여기 팔에 자극을 해서 이 손가락에 어떤 움직임, 입력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왼쪽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새가 앉으면은 거기 어떤 무게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팩토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격과 동시에 충격을 주고 방어할 때는 또 팔에 전류를 흘려서 팔을 구부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격투기 쪽의 컨텐츠에 특화된 그런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것은 파워클로라는 것인데 이렇게 촉감뿐만 아니라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러브입니다. 예, 이거는 원리는 전기장판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함을 구현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이오라는 이 회사는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메타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팔에 밴드를 붙여서 거기에 근전도를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스처를 입력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손목에도 손목 밴드로 이 근전도를 입력하는 것도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의 이제 입력 장치 설명드리고, 출력 장치, 햅틱 장치, 전정기관 장치, 후각 장치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 입출력 장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러이러한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